자식과 멀어지는 부모의 공통된 말버릇.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이 문장 여러분도 자주 쓰시죠? 안부를 묻는 건데 대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응, 그냥 잘 지내. 이 짧은 답 뒤에는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입니다. 왜일까요? 부모는 걱정으로 물었는데 자식은 그 말을 보고의 요구로 듣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말은 같은데 듣는 사람의 귀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도착합니다. 오늘은 이 현상을 두 가지 말버릇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말이 관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었는지를요. 그리고 그 기능이 어떻게 자식과의 거리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40대 중반 아들이 명절에 잠깐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바쁘니? 아들은 네, 바쁘죠 하고 짧게 답합니다. 어머니는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승진할 것 같아? 같이 들어간 친구들은 벌써 다 올라갔다며? 아들의 표정이 굳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봅니다. 어머니는 서운합니다. 관심 있어서 물어봤는데 말도 안 하네. 아들은 피곤합니다. 또 시작이구나.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거잖아. 이 장면에서 어머니의 의도는 분명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받은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구나. 남들은 다 올라갔는데. 비교와 평가였습니다. 어머니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아들에게는 자기 삶이 점수표처럼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50대 딸이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겁니다. 밥은 먹었니? 혼자 있으면 제대로 안 먹잖아. 건강 챙겨야지. 딸은 네, 먹었어요 하고 답합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도 혼자는 외롭잖아. 괜찮은 사람 있으면 다시 만나봐. 나이 들수록 혼자는 힘들어. 딸은 한숨을 쉽니다. 알았어요. 바빠서요.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딸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저렇게 차갑게 구나. 딸은 생각합니다. 내 삶이 문제투성이처럼 보이나 봐.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데. 지금 이 두 장면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왜 이렇게 벽을 만드는 걸까요? 문제는 말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말이 누적되면서 그 말이 관계 안에서 수행하게 된 기능입니다. 처음에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었을 때는 정말 안부였을 겁니다. 자식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질문 뒤에는 패턴이 생깁니다. 안부를 물은 뒤에는 항상 평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얼마 버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애는 공부 잘하니? 자식은 이제 압니다. 이 질문은 안부가 아니라 보고 요구의 시작이라는 거요. 그래서 대답을 짧게 합니다. 더 말하면 더 물어볼 테니까요. 첫 번째 말버릇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처럼 보이는 말입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밥은 먹었니? 건강은 괜찮아? 이 말들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감시의 언어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뒤에는 늘 부모의 기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밥 먹었니? 는 혼자 있으면 제대로 안 챙겨 먹지라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회사는 어때? 는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니? 라는 점검을 내포합니다. 자식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자기 삶이 평가받는다고 느낍니다. 밥을 먹었다고 해도 그래도 혼자는 힘들지라는 말이 따라오고, 회사가 괜찮다고 해도 그래서 승진은 이라는 추가 질문이 옵니다. 사실 확인이 아니라 삶의 점검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삶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는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 말버릇은 도움처럼 보이는 말입니다. 다시 만나봐. 너무 무리하지 마. 주말에는 좀 쉬어. 이 말들은 분명 조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 말을 내 삶은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로 받습니다. 다시 만나봐는 혼자 사는 너는 불완전하다는 뜻으로 들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 능력에 벅차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조언은 본질적으로 결핍을 전제합니다. 뭔가가 부족하니까, 뭔가를 고쳐야 하니까 조언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는 그 결핍을 채워주고 싶어서 말하지만 자식은 그 결핍을 계속 상기당하는 겁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에게 이 말이 반복되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낙인이 됩니다. 너는 아직도 혼자 해결 못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두 가지 말버릇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사랑이고 걱정인데, 듣는 사람이 받는 감정은 감시이고 평가이고 무력감입니다.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 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유배지에서 떨어져 지내며 말로는 할 수 없으니 글로 남긴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같은 지시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집을 짓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는 말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를 짓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떤 공간을 만드는지, 그 공간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권위를 내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히 관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말이 관계를 세운다고 믿는 순간 그 말은 동시에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요.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세우려고 말하지만 그 말이 자식의 마음 속에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은 집이 안식처인지 감옥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버릇을 고치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말을 하기 직전에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조언인가? 연결인가?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합니다. 조언을 주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언은 거리를 만듭니다. 조언은 나는 안다, 너는 모른다는 위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결은 나는 내가 궁금하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평등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 말을 하면 관계가 열릴까, 닫힐까? 이 질문은 말의 효과를 예측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찾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나간 뒤 자식이 더 말하고 싶어질까? 아니면 입을 닫을까? 이 말이 자식의 마음에 어떤 문을 만들까? 그 문이 열리는 문일까? 닫히는 문일까? 이 두 질문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쉬게 만듭니다. 그 한 박자가 관계를 바꿉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말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 관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걱정으로 하는 말이 자식에게는 감시로 들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도움으로 하는 말이 자식에게는 무력감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이 없는 시간,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여유, 그 안에서 관계가 자랍니다. 말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말이 만드는 무게를 덜어내라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이 말이 나를 편하게 할까? 아니면 저 사람을 편하게 할까? 그 질문 하나면 됩니다.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